이번에 테슬라 봇은 제대로 걷지도 못했죠. 덜덜덜거리면서 그런 모습에서 실망감을 가지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테슬라가 1년이 안 되는 기간 안에 걷는 로봇을 만들어냈다는 걸 보면 굉장히 빠른 개발 속도라고 보여지고요. 완전한 휴머노이드 로봇 하나를 일론 머스크가 $2만 얘기했습니다. 요새는 차도 한 3만 불 하니까 그러니까요. 차보다 싼 값에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기능에 굉장히 충실하면서도 절약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테슬라 엔지니어링에서 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티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AI 데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포스코 경영연구원 박형근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은 테슬라와 관련돼서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동네 아저씨 같은 푸근한 이미지가 있으시잖아요. 네. 오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 AI 데이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전반적으로 우선 총평을 한번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가장 먼저 소개됐던 게 이제 로봇이었거든요. 맞아요. 이제 로봇이 처음 화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설퍼 보였습니다. 그래서 커버 같은 것도 덮지 않고 전선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로 나와가지고 그 모습에 실망하신 분들이 상당수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상당히 좀 알찼다고 평가가 되고요. 네. 뒤쪽에 AI 관련된 내지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관련된 인공지능의 진화 정도의 면에서 좀 주목할 만한 면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공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연구원님처럼 테슬라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했던 사람도 볼 게 많았다. 그렇죠. 산업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테슬라가 굉장히 많은 숙제를 계속 주고 있거든요. 저만 해도 사실 자동차에서 시작해서 배터리 공부까지 하다가 네. 이제 뭐 우주, 로봇까지 공부해야 되고 AI까지 가니까 머리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래서 계속 뭔가 공부할 거리를 주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테슬라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너무 앞서가가지고 난 여기까지 풀었는데 한번 따라올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챌린지를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제 실망하는 느낌,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로봇이 좀 어설프다 이런 거 말고도 네. 좀 실망했던 부분들이 좀 있나요? 사실 AI 데이의 주된 목적은 리크루팅이에요. 전 세계에 널려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를 사실 홍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상품에 대한 홍보나 아니면 제품 출시에 대한 예고 같은 내용들이 좀 많이 빠져 있었죠. 그래서 테슬라를 계속 보시던 분들은 이제 사이버 트럭 그쵸. 나올 건지 대형 트레일러가 이제 나올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빠졌고요. 인재 유치의 장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자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인재 유치를 위한 행사였다면 연구님도 이제 공학자시고 이제 저도 공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대생들이 느끼기에 가실만 했었는지 연구원님이라면 가고 싶으신가요? 능력만 된다면 능력만 된다면 혹시 이제 포스코에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능력만 된다면 어떤 면에서 좀 가고 싶은 마음이 드셨어요? 물론 이제 제가 더 이상은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아쉬움이 있지만 만약에 제가 로봇을 연구하는 학자였다,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학자였다 그러면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업에 속해서 연구 개발을 하게 되면 대부분 하나의 부품으로 소모되는 그런 삶을 산다고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뭔가 내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실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들을 계속 진화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공학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이 뛰는 일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공학자 출신이다 보니까 제 주변의 친구들이 보면은 공대생 특유의 어떤 그런 느낌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들을 정말 잘 아는 것 같다, 일런이. 네, 저희가 이제 경영연구원이라서 사실 경영 자문을 하는 역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기술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게 만들어주는 기업이 테슬라다. 계속 그 안에서 어떤 발전을 이뤄나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 글로벌리 인재들이 분명히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려는 의지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줬을 거다. 네, 이제 직접 테슬라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런이 날짜 정해놓고 이날 AI 대회 하니까 로봇 그때까지 만들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밤을 새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못 만든 거잖아요. 결국에는 못 걸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세요. 뉴스에서 조금씩 흘러나왔던 얘기로는 일론 머스크가 발표일이 다가올수록 초조해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하는 쪽에 FSD 기술자들이 저 로봇 부서에 가서 도와줘라, 완성된 로봇을 보여주려고 했었는데요. 처음 시연된 로봇은 범블 C라고 하는 C 그레이드의 완성되지 않은 로봇을 결국에는 보여줬고요. 그 옆에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해서 다음에 뭐 커버류도 좀 많이 씌워지고 이제 실제 양산 적용이 될 만한 디자인의 로봇을 보여줬었거든요. 굉장히 다급하게 준비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의 목적은 제품 출시가 아니다, 인재 유치를 위한 자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야기도 하고 자 저기는 뭐 뛰어다니고 덤블링도 하는데 이건 걷지도 못하면 이거 뭐냐 이런 평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좀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제비 넘기도 막 하고 뛰어다니고 장애물을 넘어서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테슬라 봇은 사실 제대로 걷지도 못했죠. 덜덜덜 거리면서 걸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서 좀 실망감을 가지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다른 로봇 기업들이 7년, 8년 걸리던 개발 기간을 이 로봇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게 불과 작년 AI 데이였거든요. 네네. 테슬라가 주장하기로는 1년이 안 되는 그런 기간 안에 걷는 로봇을 만들어냈다는 걸 보면 굉장히 빠른 개발 속도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속도라면 내년에 정말 뛰어다니는 로봇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보기 때문에 좀 무서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테슬라가 그동안 전기차를 만들면서 보여줬던 저는 생산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자율주행도 되게 기술 개발 좋지만 야 세상에 어떻게 공장을 저런 식으로 만드냐 기가팩토리를 보면 진짜 깜짝 놀래잖아요. 네. 그리고 일런이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팩토리가 프로덕트다. 팩토리를 만든 거를 나중에 나는 팔 거다 막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걸 들어보면 공정 최적화 능력 그리고 대량 생산에 대한 자신감 이런 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AI 데이에서 보여줬던 로봇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건 뭘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선은 가격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2만 달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만 완전한 달러. 휴머노이드 로봇 하나를 요새는 차도 한 3만 불 하니까 그러니까요. 차보다 싼 값에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이런 로봇들이 일상 속으로 젖어들기 시작했죠. 바리스타 로봇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육축 관절 로봇 이런 로봇조차도 대략 가격선이 한 2만 불대에 형성이 돼 있거든요. 인간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능성도 훨씬 뛰어날 걸로 예상이 되죠. 이런 로봇을 만약에 2만 달러에 생산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네. 산업계에서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2만 불대의 로봇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AI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해줬습니다. 네네. 우선 테슬라가 자동차 엔지니어링에서 굉장한 수준을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뭐 충돌 안전 테스트 같은 데서 테슬라의 자동차가 이미 탑 랭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배경을 보시면 엔지니어링 역량이 정점에 올라 있습니다. 발표 중에 실제 차를 시험장에서 벽에 부딪히면서 어떻게 네, 찌그러지나 하는 실험을 하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 화면 전환을 보시면 실제 자동차가 가다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그랬다가 충돌 이후에 다시 실차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컴퓨터 안에서 사전에 시뮬레이션 하는 내용이 거의 실제로 재현이 됩니다. 지금의 엔지니어링 기술이 이제 물론 테슬라만 이걸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대부분 네네. 완성차 업체들이 하고 있는 내용인데 컴퓨터 안에서 설계를 했을 때 실제 상황을 거의 100% 모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개발 기간을 상당수 단축할 수가 있다는 거. 테슬라 워낙 이 부분에서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년 정도 만에 로봇 하나를 디자인을 새로 했다고 보여지고요. 보행 시뮬레이션이나 관절의 움직임을 실제 가상 공간 안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최적의 가격선을 어떻게 찾는지 고민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로봇을 보시면 움직임의 자유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도. 그래서 저희 손 같으면 여기 이제 27개의 자유도라고 하는데요. 관절이 네, 예를 들어서 하나는 이렇게 하는 게 한 번이면 뭐 네. 이렇게 하는 거 뭐 등등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네. 이 손은 27가지 네, 그래서 방법이 움직임의 있다는 거죠? 축이 그렇게 많다는 건데요. 로봇 몸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슬라는 28개의 자유도를 갖고 있습니다. 28개의 자유도가 있다는 거는 28개의 액추에이터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액추에이터라는 게 좀 뭐예요? 액추에이터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구동기, 모터 종류와 뭐 기어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부품을 얘기를 합니다. 인공 관절인 거죠. 28개가 이제 바디 안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위치마다 힘이나 아니면은 회전력, 토크 이런 것들이 요구사항이 다를 거예요. 대칭이니까 모터가 관절마다 14개가 필요한 건데 테슬라에서는 이 28군데 관절을 가상 공간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거죠. 회전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속도가 어느 정도로 빨리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네. 것들을 측정을 해보고 매핑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내요. 들어갈 수 있는 인공 관절, 말하자면 모터와 기어류가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내서 28개 관절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를 단 6개 종류로 압축을 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게 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잘 네. 어떻게 28개를 6개로 만들었을까? 어떻게 만든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같은 모터를 어깨에 놨다가 네. 허벅지에 놨다가 하면 작동을 안 하는 영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작동을 안 하는 영역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보는 할 수 있는 영역을 제외하고는 커머널리티라 그래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요소가 작용이 되는 부분을 가지고 같은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액추에이터를 설계를 했다는 거죠. 최소 14개의 종류의 모터가 필요한 거를
단 이제 6종으로 압축을 해서 원가 절감도 하고 공용성을 높여서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좀 강력하게 보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량 생산을 얼마나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28개를 만들려면은 훨씬 더 복잡하고 그런 공장을 만들려고 해도 할 텐데 6개만 만든다는 그 순간부터 난이도가 줄어들 거고 네. 대량 생산에 따른 비용 증가도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좀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생산에서 이 대량 생산으로 가게 되면 이 공용화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 부품 원가를 낮추고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쵸. 어떻게든 공용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테슬라 자동차에서도 보시면 모델 3하고 Y 같은 경우에 거의 75% 부품을 같이 쓴다고 하고요. 그 모터 케이싱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전후륜의 모터가 있는데 케이싱은 모델 3의 전후륜, 모델 Y의 전후륜이 모두 호환이 돼요. 그 정도로 호환성을 높이는 게 이 로봇에서도 그 철학이 담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네. 와 얘네들은 제조에 대해서는 진짜 탑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보면 궁극의 정점에 있는 기술을 구현하고자 실험적인 차원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그런 휴머노이드 하나를 만드는데 제가 보기엔 최소 수억짜리 로봇일 거예요. 근데 그런 로봇을 테슬라는 하겠다는 게 아닌 거죠. 그쵸. 그러니까 2만 달러에 맞추고 누구든 살 수 있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싸게 하려고 한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터의 공용화도 최대한 해서 생산을 먼저 염두에 둔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관절이 기능을 못하면 안 되니까 그쵸. 그 안에서도 최대한의 엔지니어링으로 최대한의 기능을 뽑아내면서도 가격은 낮추는 방향을 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모습들이 이제 손에서도 좀 나타나요. 손을 보시면 뭐 영어로는 덱스테리티라 그래서 얼마나 손놀림이 유려한지를 좀 보는 건데요. 지금 테슬라에서 선보인 그 로봇보다 뛰어난 손놀림을 가진 로봇은 많이 저희가 이미 접해봤어요. 또 일론 머스크가 펀딩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오픈 AI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도 육면체에 퍼즐 큐브를 푸는데 한 3분 정도만 한 손으로 이제 풀 정도로 굉장히 유려한 손놀림을 보이는데, 근데 이런 로봇 손만 해도 센서가 뭐 온도, 압력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뭐 127종까지도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그런 많은 센서들을 손 안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2만 불대 가격을 맞출 수가 없겠죠. 없죠. 네, 그래서 테슬라는 이 부분에서도 이제 고안을 다른 방법으로 좀 해내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손을 움직이는 힘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힘줄을 이용하는 겁니다. 쇠 와이어를 하나를 이제 손가락 모양의 로봇에 집어넣고 네. 구동기를 이제 접을 때, 필 때 모터를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를 접을 때, 필 때 쓰게 되면 에너지 소모가 많고 그만큼 액추에이터도 설계가 양방향으로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쇠 와이어 하나를 갖고 접을 때는 땡기게 되는 거죠. 이 안에 스프링을 심어놨어요. 태엽 인형 감듯이 그쵸. 감으면은 쭉쭉쭉 내려오다가 태엽 인형의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풀리죠. 네, 도로로록 하고 풀리죠. 그런 원리로 쇠 와이어로 손을 접을 때는 땡기게, 그 다음에 클러치 드라이브라 그래서 클러치를 놓게 되면 손이 저절로 이제 장력에 의해서 풀리게 되는 이런 엔지니어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구조도 단순화하고 액추에이터도 자유도가 이제 손가락 하나의 마디를 2마디로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 하나에 2개의 자유도를 갖게 돼서 5개 손가락에 이제 10개의 자유도가 들어가게 되고, 다만 이제 엄지 손가락만 접히는 쪽으로 하나 더 추가해서 11개 자유도인데 11개의 자유도임에도 6개의 액추에이터만, 기본적인 기능에 굉장히 충실하면서도 절약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테슬라 엔지니어링에서 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로봇을 만드는 다른 회사도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래서 결국은 이걸로 뭘 하고 그걸로 돈을 벌어서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량 생산이 돼야 되고 결국은 판매가 돼야 돼서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의 가능성을 뚜렷하게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네. 그게 다 결론적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가격 차이랑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의지를 보여줬다라는 거를 정리를 했는데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은 굳이 휴머노이드냐라는 건 있어요. 굳이 휴머노이드를 고집했던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휴머노이드의 폼 팩터 상당수 맞춰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건물이나 아니면 인프라 전부 다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이를테면
건물을 올라가려고 해도 계단을 올라야 되고요. 그렇죠. 인체 구조에 맞춰져 있죠. 그다음에 뭐 문을 열으려고 해도 문고리가 사람의 허리 높이 정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층간 이동을 할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제 사람이 버튼을 누르고 타고 내릴 수 있는 그런 폼 팩터에 맞춰져 있단 말이죠. 그쵸. 사람이 다니는 곳을 만약에 로봇이 동일하게 다닐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최적의 폼 팩터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휴머노이드가 로봇공학계에서는 궁극의 지향점이라고 좀 볼 수가 그렇죠. 있겠죠. 로봇 공학자라면 모두가 만들고 싶은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더라고요. 걷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서 이제 바퀴로 굴리는 로봇들도 많이 그쵸. 나오고 사실 팔의 움직임도 어렵기 때문에 뭐 자유도가 사람보다는 좀 떨어지는 팔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는데 기술력만 된다면 모두가 아마 휴머노이드를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런 방향성을 테슬라가 좀 제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번 행사 때는 과거와 달리 조금 웃지 않았다. 네. 이게 좀 이슈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좀 진지하게 네. 마치 로봇을 다 만든 사람인 것처럼 네. 이 로봇을 만드는 거를 내가 하는 게 맞다. 음. 주식회사가 하는 게 맞다. 네. 국가가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나가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또 네.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로봇이 만약에 진짜 휴머노이드가 정말 일론 머스크 한 대로 됐어요. 그러면 올 수 있는 세상의 변화는 좀 생각보다 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만 달러 수준의 로봇가 무한대로 공급이 된다. 네. 그런 세상을 생각해 보면 아, 이게 좋은 세상일까도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 영화에도 나오잖아. 터미네이터, 네. 그다음에 아이 로봇 이런 영화들을 보면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그리고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로봇이 사람처럼 움직이고 지능까지 갖추게 된다면 사람은 오히려 거꾸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위험성까지 당장 아니더라도 먼 미래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특히나 지금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술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봤을 때 뭐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미래가 보이는 게 아닌가 좀 싶어요. 인공지능이 정말 지금의 수준을 넘어서서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더 발전한다고 하면 정말 사람을 뛰어넘는 건 아닐까?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다 뺏어가는 건 아닐까? 이런 그쵸. 걱정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다이트 운동처럼 맞습니다. 옛날에 영국에서 기계 부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그렇죠. 네. 사실 뭐 당장 저희도 단순 노동을 대체한다 그러면 공장의 근로자들이 걱정할 것이고 그렇죠. 지금 자율주행차도 사실 택시 업계하고 마찰이 일어난 것들이 다 저희 그렇죠. 사람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미 트럭도 나오면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미국에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시점이 왔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아니었나. 분명 시간은 걸리겠지만 또 사실 가장 먼저 로봇이 정말 저렇게 나온다고 2만 불에 그러면은 당장 일자리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먼저 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나의 폭주를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좀 막아줘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주식회사니까 네. 혹시 내가 잘못하면 날 자르면 되잖아 이런 얘기도 했다고. 맞습니다. 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